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그 공무원, 경찰 준비생들, 이제 공공기관 준비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습 설계 및 멘탈 관리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잖아요.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이제 윌땡에서 윌땡에서 이제 본사는 실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이제 광주 이런 이제 도시별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라이브 방송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케어할 수 있는 걸 좀 해달라 이래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목 대입 분야에서는 좀 흔한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17년부터 17, 18, 19, 20, 21, 22 6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윌땡에서 제가 이제 전속 계약하지 않고 제 개인 연구실을 DSA 컨설팅사로 바꾸고 나서 매년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이제 이 코칭 케어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이 시험에, 필기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정리해서 제가 이제 수험생, 공시생, 경시생 고민 상담 영상을 이제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흔히 제일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네. 계획도 너무 잘 세워요. 계획은 너무 잘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의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2, 3일, 뭐 2, 3일 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나태해지고 이제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슬럼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반복된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했죠. 학습된 무기력증. 요거는 2번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근데 이러한 원인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내가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원인을 파악을 하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어요. 원인이 왜 그럴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업무 시간이 늦어져요. 그래서 퇴근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결혼을 아주 늦게 해가지고 지금 딸아이가 어린이집 6살인데 어린이집 이제 원래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등교를 시켜줘요. 집사람은 유연근무제 해서 이제 공무원이니까 좀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유연근무제에서 새벽에 일찍 가고 좀 일찍 퇴근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아이를 케어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주고 저는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업무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야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퇴근이 늦어지면서 잠을 드는 시간이 점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1시, 이제 나중에 2시 넘어가요.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40, 50대 넘어가면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잠을 자면 몸이 훅 가요, 훅.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시에 자면 금메달, 11시에 자면 은메달, 12시에 자면 동메달. 그러니까 호르몬 고려했을 때 이 안에는 자야지 면역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자려고 어떻게든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막 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돼. 계속 이제 오늘 내일은 꼭 해야지 하고 한 3일 지켜지다가 또 일상생활 패턴에 또 매몰돼 가지고 또 요럴 때 잠을 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딱 고쳐졌냐면 그냥 제가 관점을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냐면 예전에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예를 들면 7시까지 등교를 해야 되면 8시까지 등교를 해야 된다면 저는 새벽에 5시에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등교하기 전까지 요 조용한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꾸 늦게 자는 거는
이게 아침에 어차피 어린이집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니까 딸아이 기상시간 패턴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딸아이한테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의욕은 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점을 어떻게 바꿨냐면 5시 30분에 무조건 일어난다.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고 전제를 깔아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시에 잠이 들면 나는 3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3시간 30분밖에. 그럼 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자는 시간을 확보해서 살아남으려고 최대한 빨리 야간 업무할 때 정리를 해버리고는 최소한 11시에는 잠을 잘 수 있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상시간이 지켜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함축하는 바가 많아요. 함축하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에 이거를 적용해 보세요. 이 관점의 변화죠. 이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일찍 자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일찍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 기상 시간을 목표로 잡았을 때 일찍 잠이 들게 돼 있어요. 기상 시간을 의무화시키고 전제화할 때. 이해가 가세요? 나는 합격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행동 수칙, 목표 계획들을 잡아야지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경찰이라면 형사법 과목을 한 80%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시험과 별개로. 내가 경찰이라면, 나중에 어차피 다 까먹겠지만, 중앙경찰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또 실무하다가 내가 다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야, 경찰이라면, 이 경찰이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떠한 법을 근거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형사법을 80%를 이해는 하고 싶어. 100%는 아니겠지만, 뭐, 형사법 교수라 할지라도 100%다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걸 전제로 했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기간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 기간 안에 내가 형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80%까지 올리자 라고 잡으면 내가 그날 목표로 잡아야 되는 목표량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경찰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추상적 개념을 잡아버리고는 합격을 위해서 이거 뭐 3회독 4회독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와닿아요, 솔직히. 합격이라는 거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조금 더 구체화된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잖아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들의 거의 80%, 90%가 실패해요.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다이어트가 목적이 돼서 그래요. 다이어트가 목적이 되면 실패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럼 식사도 관리해야 되고, 운동, 보세요. 다이어트가 목적이 되면 운동이나 식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가요. 이 상황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과체중인데 주짓수를 시작했어. 주짓수를 시작했는데, 내가 주짓수 하다 보니까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계속 스파링을 하는데, 그리고 체력이 너무 빨리 달아. 이 문제가 있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기면 되지? 일단은 체중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식사량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계속 하니까. 그러면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스파링 하면서 내가 한두 명씩 체력이 올라가니까 이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식사량 또 줄여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밤에 가서 먹는 거를 조금 줄여보자. 내가 저 놈한테 계속 질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돼요. 저는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 아세요? 제가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면, 제가 담배 완전 꼴초였어요.
어느 정도 꼴초였냐면 하루에 3갑씩 폈어요. 3갑씩. 그러니까 꼴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면 눈을 뜨자마자 담배를 물면 꼴초예요. 나중에 각혈까지 했어요. 각혈까지. 나중에 이제 의사가 너 그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30대 초였거든요. 제가 2가지 이유로 끊을 수 있었어요. 2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된다 하는데 안 끊어져. 그래서 한번 성공했다 실패하고는 더 심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의사가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심하게 이제 흡연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검도장에서 제가 이제 30대 초에 지도사범을 했는데 이제 내가 지도를 해주는데 스파링 지도를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데 제 밑에 한참 후배 유단자들한테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딸리니까. 호흡이 웬만해서는 안 딸리거든요. 지도 연습할 때 사범들은. 근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호흡이 딸리는 거예요. 호흡이 딸리고 이제 속옷이 완전 누렇게 변해요. 그 니코틴이죠, 니코틴. 땀을 운동을 하면 검도할 때는 이제 속옷을 다 벗고 하니까 속옷 다 벗고 대한검도 검도는 다 벗고 하는데 이제 아닌가? 우리 때는 다 벗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외에 운동을 할 때 누렇게 변하고 제가 이 밑에 제자펄 되는 애들한테 자꾸 맞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점차 줄이기 시작하면서 집사람이 그때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인데 집사람이 한날은 딱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집사람이 담배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피우고 있었어. 이렇게 이 손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나무젓가락 사이에 딱 끼워가지고는 이렇게 몰래 막 피고는 양치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모르다가 한번 들킨 거예요. 듣게 되니 집사람이 엄청 정색하면서 오빠 그렇게 계속 피면 나도 같이 필란다. 어차피 오빠 빨리 죽으면 나도 빨리 같이 죽어야지 뭐. 혼자 살아서 뭐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섬찟했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집사람하고 연애를 오래 했지만 아이를 놓으면 이제 아이를 놓아야 돼. 결혼 당연히 전제로 만나는 거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엄마가 흡연을 하면요 탯줄을 타고 니코틴이 아이한테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그리고 몸 안에 니코틴이 축적된 게 아이 영양분한테 이제 탯줄로 영양분을 주잖아요. 그때 그 니코틴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담배를 피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간접 흡연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담배 피면 그 간접 흡연을 맡은 엄마가 니코틴이 그 아이 탯줄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아이는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야 될 존재인데 태어날 때부터 니코틴에 중독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하철이 없었지만 지하철 안에서도 담배 피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버스에 안내 도우미 양이 있는 시절. 그때 그 시절에는 이제 그 버스 안이나 식당 안에서 다 담배 폈어요. 저희 아버지도 골초였기 때문에 지금 끊으셨는데 방에서 내 담배를 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폐 쪽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어쨌든 내가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슬픈 거예요. 나는 내 좋자고 담배를 한 대씩 피는 건데 이게 술 마신 것처럼 몽롱하니 기분이 좋거든. 그래서 이봐 내가 지금 끊은 지가 지금 거의 뭐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거 완전 중독이에요. 제가 볼 땐 마약보다 더 심한 중독이에요. 니코틴 중독이. 근데 어쨌든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나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니코틴 중독이 된 대로 태어난다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나 건강해져야 돼. 내가 지금 더 이상 피면 의사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건강해져야지. 이럴 때는 담배를 못 끊어요. 오히려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오늘까지만 피지 이랬는데 검도하면서 제가 지도사범으로서의 위신과 도장 내 체면이 있는데 호흡이 너무 딸리면서 밑에 제자들한테 맞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 오빠 계속 피면 나도 필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집사람도 건강이 문제지만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니코틴이 전달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놀랍게도 저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중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들이 특히. 예, 왜냐하면 나의 담배 피는 이 행위 때문에 내 사랑스러운 아이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감이 오세요? 제가 저희 2기생 중에 한 명이, 이 친구가 제가 항상 이제 롤모델로 많이 말씀드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청담동에서 잘 나가던 헤어 디자이너예요. 돈 엄청 벌었겠죠. 자기 부모님도 창원에서 유명한 미용실 하세요. 네, 그래서 청담동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의경 시절에 이 교통경찰 업무를 대신한 적이 있는데, 자기 수신호에 따라서 그 주말에 엄청나게 혼잡해서 막 접촉사고가 날 것 같은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질서를 가지면서 안전하게 쫙 이제 통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관광지였나 봐. 그랬는데 자기가 수신호에 따라 차들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질서를 이제 막 무질서하게 있던 차들이 질서를 찾아가면서 쫙 줄에 맞춰서 쫙쫙쫙 지나가는데, 그 차에 탔던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한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경찰관 아저씨 수고하세요 이러면서 밝게 웃은데, 자기가 전율이 쫙 느껴지더래. 교통경찰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에 자기가 교통수신호를 제대로 안 하거나 교통경찰이 없었다면 그건 완전히 혼잡해가지고 차 사고 나고 주말에 기분 좋게 나온 가족들이 이제 막 해에 빠지는 거예요. 교통대란에. 근데 자기의 수신호에 따라서,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서 질서를 찾아가고 그 질서 속에서 아이들의 좋은 추억을 간직해 주게 됐다는 경찰 직업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친구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저기 전문대학을 나왔고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태권도 2부 선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공부 기초 학력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헤어 디자이너를 하면서도 계속 가슴이 허하고, 의경 시절에 경찰관으로서의 그때 자기 경찰관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관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련의 행동들이 보람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때리치고 내려와가지고 부모님은 난리가 나죠. 근데 바로 경찰 시험 준비해서 필기 시험을 8개월 만에 붙었어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이 친구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기초학력도 거의 없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겐토가 많이 폭발한 것도 있는데,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면접 준비할 때 이 친구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의경 특채라서, 전의경 특채 쪽이라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뒤집어야 되는데 필기 점수 너무 낮아. 그래서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 기초학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시사쟁점 분석하고 가르치는 거를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면접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자기는 그냥 막연하게 경찰 필기시험 최종 합격을 하겠어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이미 경찰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써나가는 경찰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성장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업무 자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는 경찰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찰 업무 자체에서 자기가 이미 보람을 느껴보니까 경찰 자체가 되고 싶으니까 경찰 시험은 그냥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시험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도 내가 당연히 나는 경찰 업무를 하고 싶으니까 면접 시험은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들으면서 피식피식 할 정도로 기초 학력이나 기초 개념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시사쟁점 분석하고 면접 수업 때 제가 헌법학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거의 1개월 반 만에 다 따라잡았어요. 형들을. 그리고는 뒤집고 합격했어요. 뒤집고 합격해서 경찰 갔는데 경찰서장상, 경찰청장상, 상이랑 상은 다 받았어. 15대 이제 자기가 이제 순찰차 탁 탔는데 앞에 차들이 막 비틀거리면서 가. 뭔가 이상해. 영화 속에서는 저런 차들이 무슨 사고를 내거든. 그래서 선배님 저기 가서 뭐 이상합니다.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가 얘기해가지고 갔어. 근데 갑자기 도망가 차가. 그 이상하다 싶어 쫓아갔어. 창원에서 김해까지 추적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차량 운전자가. 그래가지고 앞에 막아 선 다음에 3단봉으로 차 문 깨서 끄집어냈더니 마약에 완전 중독된 상태인 거야. 경찰청장사. 그리고 할머니가 이상해. 보통 할머니 이상하면 경찰이 막 들어가세요 이라고 넘어가잖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끝까지 했더니 치매 상태였고 엄청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신문에 나오고 또 상파. 순찰 도는데 순찰 돌 때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어두운 골목길 원래 저런 데서는 뭔가 일이 터지거든. 딱 봤어. 유심히. 뭔가 이상해. 다시 갔어. 왜냐면 영화 속에서는 그런 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알고 보니까 휴가 나온 군인이 여대생 성폭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잡아서 태권도 파박 또 상팍. 야간 탄력을 4번인가 5번인가 하자 뛸 수 있는 만큼 다 뛰는 거야. 안 피곤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뛰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는 건데 자기는 그냥 경찰 업무 자체가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보통 경찰관들 이제 그렇게 오래 근무하기 시작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지치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이기생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이라도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술 한잔해요. 다 도시별로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막 5년 차든 6년 차든 7년 차든 8년 차든 항상 딱 열정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업무에 대한 보람과 열정, 자긍심이. 굉장히 아이콘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아도 승진에 계속 누락되니까 그럼 보통 이제 경찰 조직을 욕하고 회의감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필기 시험 준비해가지고 깐난쟁이가 2명인데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한 2달 만에 승진 시험 바로 붙었어요.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자동 승진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친 거예요. 그리고는 야, 니 억울하고 안 분하나? 내가 이러면서 내가 다 화가 나네 이러니까 아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경찰이든 어느 일반 기업이든 다 그런 부조리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지금 그거 한탄하고 있으면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빨리 액션을 취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바로 시험 치고 합격합니다. 마음가짐의 자세, 그 다음에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양식과 태도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감이 오세요? 원장님은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시사 분석도 그렇고 맨날 자기가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제가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심층면접은 여러분들 단순 암기형 필기시험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말의 문맥 속에서 흐름을 유추하고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자꾸 요약 정리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한 습관들이 전략적 사고에 해당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사관이 돼서 범죄 수사 활동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훈련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한 부분은 뭐였어요? 목표 설정을 할 때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표 설정을. 밤에 일찍 자고 싶어? 그러면 일찍 자는 시간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언제 기상할지를 정해야 되고 거기에 의무, 강제력을 부여한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야 되면 일찍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하는 직업군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일찍 자요. 새벽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나운서들 아침 뉴스 해야 되는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의 3시, 4시에 일어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잠자는 식별관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다이어트를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선정한 다음에 그 운동에 있어서 내가 세부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다이어트는 자동으로 딸려오게 돼 있다고. 경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경찰 시험 자체를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경찰관이 돼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경찰관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어떤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지를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경찰 시험은 과정에 불과하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게 뭐예요? 이 친구 사례를 통해서. 뭐죠? 정리해보세요. 자, 작심삼일을 벗어나는 건 여러분들의 목표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행동 양식들이 바뀌게 되고 자동적으로 생활 패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코칭 케어 수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감이 안 오면 제가 이제 코칭 케어를 하면서 이제 요거는 보통 3단계 때 코칭을 하죠. 그래서 1, 2단계 때는 이제 처음에 1단계 때는 여러분들의 학습 성향 분석, 인생과 가치관 분석하고 2단계 때 세부 목표에 따른 이제 학습 계획 설계하거든요. 2차 코칭 때.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3차 코칭 때는 뭐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또는 뭐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한테 코칭 받으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코칭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좀 아직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이러면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코칭을 받으세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 설명하신 거 듣고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칙은 항상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 하는 게 잘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아깝다고 생각되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코칭 케어 프로그램. 지금 3차 프로모션 할인 기간이니까 선착순 100명이에요. 금방 마감돼요. 금방. 1차, 2차 때가 할인율이 제일 높았죠. 그래서 3차 프로모션 할인은 이제 일단 1회라도 받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최종 합격 갈 때까지 계속 그 프로모션 할인 대상이 적용되니까 가격 좀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고3들 있죠. 고3들. 수능 끝나고 대학이 정해지고 나서 코칭 케어를 바로 신청해요. 자기가 뭐 이제 뭐 5급 행정고시나 아니면 7급이나 간부보생, 대통령 경호실 뭐 7급 이런 데 준비하는 친구들 고3들은 이제 이 할인이 계속 적용되는 거니까 1, 2회 진로 코칭 딱 받아버리고는 원장님 저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테니까 그때 바로 2단계, 3단계 신청할게요 이러고는 이제 1단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생 합격할 때까지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똑똑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19살들이야. 수능 치고 아니면 수능 준비하는 동안 다 명문대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뭐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니까 유튜브 보고 바로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신청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1회만 해도 프로모션 할인 최종 합격 갈 때까지 되는 거 맞죠? 맞죠? 이러는 게 맞아.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대학 가고 군대 전역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뭐 행정고시 아니면 뭐 대통령 경호실 뭐 로스쿨 뭐 준비할 테니까 그때 제가 2단계 3단계 신청해도 할인 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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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맞아. 이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게 합리적 소비를 해요. 예. 돈을 써야 될 때 써야 돼요. 제가 그거를 가리 늦게 알았어요. 저는 40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필수 품목 사야 될 때는 고민 안 해요. 그 고민하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고민 안 하고 그냥 그거 제일 또 최저가 살려고도 안 알아봐요. 최저가 살려고 알아보면 또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제일 유명한 판매 사이트에서 한 두세 군데만 딱 검증해보고 제일 싸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사요. 그보다 싼 데는 많겠지만 시간이 또 돈이니까. 맞죠? 이사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